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항암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항암을 폴피리녹스라는 거를 해보고 안 되면은 젬스타빈, 아브락산이라는 걸 또 바꾸고 또 다른 항암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거 나중에 항암이 없으면 더 이상 듣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표준 치료의 실정입니다. 결국은 암환우, 특히 췌장암 4기 환우들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지려면 항암의 반응을 잘해야 돼요. 1번 항암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거. 부작용을 줄여야 되고 내성을 줄여야 돼요. 그죠? 항암이 내성이 안 오도록. 그리고 영양이 좋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몸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항암할 때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항암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생존 기간을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항암 반응을 높이고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항암 부작용을 최대한 낮춰서 내 몸이 영양을 계속 보강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뭐냐면 집에서 잘 먹으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항암 받으러 오세요. 그죠? 그 이상 없잖아요, 지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몸 만들어서 오세요예요. 만들어서 못하면 항암을 연기하거나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시스템에 저희가 볼 때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뭔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췌장암 4기에 가장 한방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알려진 대표한 약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십전대부탕이에요. 십전대부탕이 왜 좋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 도쿠시마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 장인 이케모토 테치하라는 선생님이 췌장암 4기인 경우에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상당히 유용하더라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으면 십전대부탕은 면역을 높인다는 거예요. 면역을 부활시켜준다. 갑자기 뜬금없이 면역이라는 얘기가 확 나와요. 그리고 방사선하고 항암을 같이 하든 항암을 하든 전체적으로 혈구 감소가 즉 백혈구 떨어지고 빈혈 오고 혈소판 떨어지는데 얘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뭐가? 십전대부탕이에요. 그리고 예후를 개선을 한다. 전체적 예후를 즉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다. 항암 중에라는 얘기예요. 항암 중에. 이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십전대부탕을 쓴 군이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백혈감소증 발현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더라도 1등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 만약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백혈감소증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암 중에. 그럼 백혈감소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면역이 높을 수도 있고 호중을 계속 높이니까 항암을 제때 잘 받을 수 있겠죠. 암 줄이고 감염도 덜 오고 그죠? 그런 유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면역도 높이고 그리고 간이 그렇다고 해서 더 손상되지도 않더라. 또 이 지금 젬스타빈이라는 항암하고 지금 연구를 한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젬스타빈이라는 항암을 할 때 백혈구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올 수 있는데 이 치료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젬스타빈 투여까지 일수를 조사해 보니까 십전대부탕을 마지막까지 쓸 수 있던 게 150일. 안 쓰면 100일 정도라는 거예요. 지속을 오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1.5배 정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줘요. 1.5배를. 항암을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특히 4기 췌장암은 오래 쓸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몸을 체력을 높이든 뭔가 면역을 높이든 백혈을 덜 떨어뜨리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전대부탕이 유의하게 치료 기간이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연장을 시켰다라는 이제 보고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십전대부탕을 쓴 군이 생존율이 위쪽에 있습니다. 안 쓴 것보다. 전체적으로 십전대부탕군의 생존율을 좀 더 높여서 그러니까 요거는 젬스타빈 하나에 대한 거지만 이런 이제 보고가 1차적으로 항암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젬스타빈이라든가 폴피리녹스도 마찬가지예요. 십전대부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백혈감소가 더 많이 오는 게 폴피리녹스라는 강력한 항암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방어하면서 할 수 있다. 체력 고갈을 좀 막아가면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십전대부탕이 항암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파인일 병원의 한방원장 장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암 환자한테 중요한 영양치료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그걸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마침 또 췌장암 4기환으로 두 분이 또 오셨어요. 저한테 한 분은 외래로 저를 방문하시고 또 한 분은 전화가 오셨어요. 두 분 다 항암 포기자예요. 한 분은 항암이 무서워서 안 하려고 했던 분, 제가 이제 설득을 했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대학병원에서 항암을 하다가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아예 항암 포기했다가 다시 저희가 한약을 드려서 소화기 장애를 해결해 드렸더니 좀 더 마음을 좀 다잡아서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 가서 항암을 지금 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 오셨네. 예. 췌장암 애들 이제 4기 췌장암은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하고 너무 기뻐하는 목소리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항암하러 들어왔는데 혈액 검사했는데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고 대학병원 선생님이 너무 뭘 먹어서 이렇게 관리가 잘해서 왔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기뻐서 전화가 오셨어요. 한약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한대요. 먹지 못하게 할까봐. 왜냐면 무조건 먹지 말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 된 얘기인지 너무 마음도 아프지만 오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지금 안타까운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전체 암 중에 좀 힘든 암에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4기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짚고 여러분께 할게요. 오늘 주제는 4기 생존율 향상을 하는 한약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4기 췌장암 암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주로 암을 보는 한의사입니다. 현재 대한암한약회 부회장과 통암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가교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할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의대 교과서 개정이 10년 만에 됐는데 올해 한의통합종양이라는 교과서가 올해 출간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저는 여기에 암의 증상에 들어가는 처치라는 파트를 제가 맡아서 주로 이제 한의사들이나 학생들이 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기초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방 중에는 암을 하는 유일한 학회가 한 개 있습니다. 양방은 여러 개가 있지만 한방 한의과대학 교수님 중심 학회가 대한암한의학회인데 올해 12월 1일 날 추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네, 저를 좀 초청해 주셔서 저에게 강의를 좀 부탁해 주셔서 근거 중심 한약 암 치료가 어떻게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이제 특강을 제가 12월 1일 날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고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췌장암 4기 생존율을 향상하는 한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췌장암 4기 표준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4기가 되면은 보통 이제 완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완화 목적의 항암이라는 거를 한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항암은 5FU라고 불리는 항암, 그리고 젬스타빈이라는 항암. 이것을 기반으로 한 항암이 가장 기본이고요. 또 이것이 확장돼서 이거 하나를 쓰기도 하고 젬스타빈이라는 걸 하나를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또 하나 좀 더 개발해서 두 개의 항암을 이지호법이라는 거를 체력이 약한 분한테 보통 하고 이 5FP라는 게 들어가 있는 폴피노क्스라는 좀 강력한 항암이 있습니다. 이 항암이 보통 체력이 좋은 사람한테 하는 그래서 크게 이 두 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기 환우들이 항암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스타트를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젬스타빈하고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항암은 연구를 해보면 젬스타빈 하나만 쓴 것보다 하나만 쓰면 평균 생존율이 6.7개월입니다. 근데 이걸 쓰면 두 개를 같이 쓰면 8.5개월 정도로 약 한 2개월 정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쓰는 것보다 두 개를 하는 것을 이제 좀 표준 치료로 좀 보고 있고 보신 대로 12개월, 1년, 2년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폴피리녹스라고 하는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한 항암인데 5F라고 약자로 쓰고 있는 플루오르우라시란 항암, 그리고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 손발 저리게 만들어가는 위암이나 대장암에 많이 쓰고 있죠. 또 안에 이리노테칸이라고 하는 항암, 이게 복합 폴피리하고 폴폭스라는 항암이 있어요. 소화기암에 쓰는 이 두 개가 복합된, 어떻게 보면은 현존하는 항암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항암이 폴피리녹스입니다. 그거를 췌장 환자한테 써요. 워낙 독한 암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해서 이 세 개란다 해서 삼재요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ECOG 0에서 1에서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체력이 좋은 사람한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암은 워낙 강력한 항암제이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 때 쓰는 항암이에요. 또 이걸 또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이 어찌됐거나 쓰게 되는데, 그럼 왜 이걸 쓰느냐? 가장 현재까지 생존율을 높여요. 얘가 전체적인 생존율이 11.1개월로 제임스타빈 하나만 썼을 때보다 훨씬 높고, 아까 말한 아브락산하고 제임스타빈 했을 때보다도 얘가 더 높습니다. 생존율이. 가장 세서 생존율도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폴피리녹스를 체력이 좋다면 가장 1차 치료로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역시 보시는 대로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보면 급격하게 생존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항암제가 써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항암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항암을 폴피리녹스라는 거를 해보고 안 되면은 제임스타빈, 아브락산이라는 걸 또 바꾸고 또 다른 항암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거, 나중에 항암이 없으면 더 이상 듣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표준 치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항암을 안 하고 가장 최선의 보조 치료, 흔히 자연 치료라고 하죠. 자연 치료만 했을 때 평균 3에서 5개월 정도 중앙 생존값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안 하면 보통 진단 4기라고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무서운 게 바로 4기 췌장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항암을 하라가, 세력만 된다면 항암을 하라가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폴피리녹스가 지금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이는 건 맞는데 너무 부작용이 흔해요. 너무 부작용이 흔해. 제임스타빈 하나만 썼을 때보다 월등하게 부작용이, 생존율 높이는데 부작용 또한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 병용요법이 여러 항암을 같이 두 개도 센데 세 개를 해버리니까, 그죠? 부작용이 한꺼번에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좀 심한 항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장기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4기니까, 4기면 내성이 오지 않을 동안 계속 하라가 가이드란 말이에요. 근데 장기 치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2년가량 폴피녹스 치료를 일부는 받기도 해요. 2년가량. 근데 체력이 너무 고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6에서 8개월이면 체력 자체가 고갈이 돼버려요. 그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2주마다 투약을 해요. 2주마다. 그러니까 좀 쉴만하면 하고, 쉴만하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부작용이 세다는 것이에요. 현재 표준치료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다면 요거는 2023년에 우리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4기 췌장암 환자 중에 좀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환자의 케이스를 의사 선생님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췌장암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생존율이 9.5%밖에 안 되고 전체가, 그리고 특히 4기는 치료 안 하면 3에서 6개월밖에 안 된다. 상당히 예후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2019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미 장관막이라든가 또 복부의 파종이 여러 가지 의심이 돼서 수술은 불가한 상태로 이 병원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표준 치료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타빈하고 아브락산, 전체적으로 아마 체력이 좀 약하셨던 분으로 보여요. 20주기를 20번 사이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용요법을 했어요. 근데 즉시 감소했어요. 암도 감소하고 했는데
2021년까지 비교적 오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례가 나왔다는 거. 상당히 오랫동안 항암을 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근데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추가 항암을 거부를 하셨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호스피스로 가셨지만 34개월 동안 그래도 생존을 하셨다. 이런 이제 보고예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중요한 건 결론에 있어요. 결국은 암환우, 특히 췌장암 4기 환우들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지려면 항암의 반응을 잘해야 돼요. 1번, 항암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거. 부작용을 줄여야 되고 내성을 줄여야 돼요. 그죠? 항암이 내성이 안 오도록. 그리고 영양이 좋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몸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항암할 때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항암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생존 기간을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항암 반응을 높이고,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항암 부작용을 최대한 낮춰서 내 몸이 영양을 계속 보강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뭐냐면, 집에서 잘 먹으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항암 받으러 오세요. 그죠? 그 이상 없잖아요, 지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몸 만들어서 오세요예요. 만들어서 못하면 항암을 연기하거나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시스템에 저희가 볼 때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뭔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췌장암 4기에 가장 한방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알려진 대표한 약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십전대보탕이에요. 십전대보탕이 왜 좋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 도쿠시마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 장인 이케모토 테치야라는 선생님이 췌장암 4기인 경우에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상당히 유용하더라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으면 십전대보탕은 면역을 높인다는 거예요. 면역을 부활시켜준다. 갑자기 뜬금없이 면역이라는 얘기가 확 나와요. 그리고 방사선하고 항암을 같이 하든 항암을 하든 전체적으로 혈구 감소가, 즉 백혈구 떨어지고 빈혈 오고 혈소판 떨어지는데 얘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뭐가? 십전대보탕이. 그리고 예후를 개선을 한다. 전체적 예후를, 즉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다. 항암 중이라는 얘기예요. 항암 중에. 도쿠시마 대학병원의 외과팀의 보고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암은 할 수 있으면 수술이 제일 좋은데 수술하지 못하면 되게 예후가 안 좋아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데 왜 십전대보탕을 일본의 의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냐면 이게 면역 활력제로 면역을 부활하는 거예요. 면역 부활. 보약이 암을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일본 의사들이 보약을 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면역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한약 먹으면 암이 커진다. 보약 먹으면 암이 커진다는 대단히 잘못된 지식을 누군가 잘못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지식이에요. 면역을 부활을 시켜야 돼요. 면역 항암제처럼 역할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십전대보탕은 NK세포를 높여야 돼요. 안 쓴 거는 한 17.9%, 쓰면 39.2%로 십전대보탕은 대표적 NK세포 부활제예요. 항암 중에도 많이 부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면역도 부활하는데 체력 저하할 때 보통 보약으로 십전대보탕 많이 먹잖아요. 암 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죠. 폴피녹스나 제임스타빈, 아브락센스 어떻게 된다고요? 체력이 고갈돼요. 이걸 막아야 뭐 항암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약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연구는 이 도쿠시마 대학에서 2004년부터 2009년 5년 동안 4기 췌장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아까 대표적인 항암이 잼스타빈이라고 그랬죠, 그죠? 잼스타빈을 썼을 때 15예, 방사선하고 항암 같이 한 7예를 대상으로 11명은 십전대보탕을 쓰고 11명은 십전대보탕 안 써서 1대1로 한번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 방법은 뭐냐면 면역이 올라가느냐. 왜 췌장암에서 면역이 중요하냐? 췌장암은 면역에 무척 영향을 받는 암이에요. 근데 항암을 하면 면역이 다 억제가 돼버려요. 그 치명적인 다점이에요. 그래서 이 T세포란 면역세포가 올라가느냐,
나쁜 T세포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부작용이 혹시 어느 쪽에 더 많이 생기느냐 진짜 의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간이 더 손상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기간 마지막으로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세포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좋은 면역세포가 있지만 나쁜 면역세포도 있어요. 암 입장에서 좋은 면역세포,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좋은 면역세포 좀 다른데 억제 T세포라고 여러분 좀 생소할 게요. 그죠? 억제 T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랙세포라고 해서 억제 T세포예요. 원래 가렵지 말라고 나오는 면역세포인데 얘가 노인이 되면 많이 생기고 암 환자는 이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왜? 이 억제 T세포는 암을 보호하는, 면역으로부터 암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호인자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세포를 인식 못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암을 성장시키는 게 억제 T세포라는 게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억제 T세포는 대표적으로 종양, 즉 암을 진행을 촉진해요. 억제 T세포라는 거. 그러니까 T세포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면역 항암제의 효능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을 할 때 반응이 떨어진 이유는 억제 T세포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 반응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019년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도쿠시마 대학 팀에서 이런 면역 항암제 시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죠? 지금 면역 항암제도 많이 좀 개발하고 임상 연구도 하고 표준 치료에서 맨 처음에 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런 시대에 한방, 즉 한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연구. 왜?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드는 거는 억제 T세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듣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줄여줄 수 있는 한약이 있느냐? 이런 연구예요. 이건 뭐냐 하면 건강한 사람 27명은 억제 T세포가 요 정도 정상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췌장 환자 16명을 봤더니 억제 T세포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유의하게. 근데 십전대보탕을 투여 전에는 이렇게 올라왔던 게 십전대보탕 투여하고 나서는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억제 T세포가. 이게 뭐냐면 십전대보탕이 결국은 이런 진행성 췌장암 4기인 경우에는 조절 T세포를 일단 줄여서 뭔가 췌장암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 아까 말한 이제 도쿠시마 대학 외과팀에서 어떤 연구를 해요? 이 항암할 때, 젠탑이나 항암을 할 때 십전대부탕을 안 투여한 경우가 파란색이고 투여한 게 빨간색인데 투여하지 않을 때는 억제 T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높게 있다가 십전대부탕을 복용한 2주 후부터 억제 T세포가 복용하고는 쭉 떨어졌어요. 뭔데? 항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시나요? 도입 1개월에도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용하지 않으면 계속 억제 T세포 올라가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암의 좋은 환경을 계속 항암을 하고 있지만 암 입장에서 좋은 환경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듣게 만들 수 있어요. 제임스 합이나 항암 효과를 높이는 대표적인 한약이 뭐냐? 십전대부탕입니다. 여러 연구들이.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임스 합이나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췌장암도 있지만 난소암, 여성암에도 해요. 이거를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4CD8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 이건 뭐냐면 백혈구의 두 가지 유형이에요. T세포 안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율이 낮으면 왜냐하면 이 비율은 면역의 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면역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낮으면 암이 약화되겠죠.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요 연구는 뭐냐면 십전대부탕을 쓴 구는 이 비율이 올라가요. 유의하게. 안 썼을 때는 똑같더라도 십전대부탕 안 쓰고 그냥 제임스합의 항암만 하면 이렇게 유지가 그냥 이게 비율이 되는데 2주부터 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의하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백혈구 감소증이 흔하게 와요. 그죠? 백혈구 감소, 항암증 흔하게 와요. 백혈구는 보통 4천에서 10,000개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흔하게 이제 백혈구 감소증에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 안에 많은 비율을 채는. 호중구 감소증 때문에 보통 항암을 연기하거나 백혈구 증진 주사라는 걸, GCSF라는 걸 맞고 오시죠. 그죠? 그만큼 항암 중에 백혈구 감소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백혈구 감소는
쉽게 말하면 골수가 억제돼서 항암 때문에 정상세포가 억제되는 거예요. 즉 면역, 이 백혈구 안에 림프구가 들어가 있어요. 호중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림프구는 면역세포예요. T세포, NK세포, 얘가 들어있어요. 근데 1등급은 보통 3,000개 아래를 1등급이라 그래요. 2등급은 2,000개에서 3,000개. 3등급은 그거보다 떨어진 2,000개에서 1,000개.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백혈구에 된 경우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1등급을 유지할수록 그래도 최소한 감소가 되더라도 1등급이 되면 항암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십전대보탕을 쓴 군이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백혈감소증 발현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더라도 1등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 만약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백혈감소증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암 중에. 그럼 백혈감소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면역이 높을 수도 있고 호중을 계속 높이니까 항암을 제때 잘 받을 수 있겠죠. 암 줄이고 감염도 덜 오고 그죠? 그런 유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면역도 높이고 그리고 간이 그렇다고 해서 더 손상되지도 않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이 지금 제미스탑이라는 항암하고 지금 연구를 한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미스탑이나 항암을 할 때 백혈구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올 수 있는데 이 치료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제미스탑의 투여까지 일수를 조사해 보니까 십전대보탕을 마지막까지 쓸 수 있던 게 150일. 안 쓰면 100일 정도라는 거예요. 지속을 오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1.5배 정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줘요. 1.5배를. 항암을.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특히 사기췌장암은 오래 쓸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몸을 체력을 높이든 뭔가 면역을 높이든 백혈을 덜 떨어뜨리든 해야 된다는. 그래서 십전대보탕이 유의하게 치료 기간이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연장을 시켰다라는 이제 보고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십전대보탕을 쓴 군이 생존율이 위쪽에 있습니다. 안 쓴 것보다. 전체적으로 십전대보탕군의 생존율을 좀 더 높여서 그러니까 요거는 제미스탑인 하나에 대한 거지만 이런 이제 보고가 1차적으로 항암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제미스탑이라든가 폴피녹스도 마찬가지예요. 십전대보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백혈감소가 더 많이 오는 게 폴피녹스라는 강력한 항암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방어하면서 할 수 있다. 체력 고갈을 좀 막아가면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십전대보탕이 항암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췌장암 예후는 만약에 항암을 안 하시잖아요. 중앙생존기간은 3에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료반에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체력만 되신다고 항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기췌장암의 항암에는 제미스탑인 아브락산 또는 폴피녹스를 대표적으로 써요. 체력이 좋을 때는 폴피녹스, 약간 떨어지면 이건 2개 쓰고 이건 3개 쓰니까 훨씬 더 이게 센 거예요. 폴피녹스는 그중에서 가장 생존을 높이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심해요. 오래 쓰지 못해요. 체력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래서 이러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암, 항암 중에 폴폭스, 젤로다모크 옥살플라틴 하신 분들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폴피리. 마찬가지예요. 체력이 고갈옵니다. 기본적으로 피로가 옵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하느냐? 한약으로 해결하려고 일본의 의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췌장암 생존 향상은 항암 내성을 억제해야 돼요. 내성이 안 오도록 해야 되고 부작용 억제를 해요. 또 영양 상태를 계속 회복해줘야 돼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대표적으로 보약에 많습니다. 그래서 십전대보탕은 T세포를 면역을 부활하고 나쁜 T세포를 줄이고 좋은 T세포를 높여서 또 항암 중에 백혈감소를 억제해주고 전체적으로 췌장암제의 예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특히 사기췌장 향상을 위해서는 십전대보탕, 특히 보주이탕 이 2개를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대표적으로 그죠? 보약 이 보약과 가능하다면 백화점적 반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암 약초를 결합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생존 향상에 가장 좋은 걸로 현재까지 보고로는
그렇습니다.